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9월에 PPI가 발표가 됐죠.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CPI 발표 이후로 냉각됐던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줬는데 과연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가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아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 전략과 관련해서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오늘도 이분과 먼저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머니투데이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조은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한 주도 저에게는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우리 조은정보 위원님은 한 주 또 잘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시장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언제나 좀 안정적인 전략들 보여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시황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한글날 그 시장을 했고, 그래서 뭐 이번 주 거래일 한 4일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 잠시 한번 리뷰해보고 한번 다음 주 시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봤을 때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또 아쉽게도 코스닥은 그냥 단음선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 시간마다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는 그런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메인은 역시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 바이오가 중심에 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소위 말해서 그동안 좀 눌렀던 우크라 재건주, 뭐 트럼프가 또 이제 경합주역에서 일부 우세하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이냐. 지수는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등락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수에 가장 크게 좌우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탄력이 둔화되면은 이게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지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 나오느냐? 미장도 뭐 괜찮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안정된다라면 우리가 포커스를 해줘야 될 것은 역시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를 보는데도 순한 종목 장세를 보셔야 된다. 예, 그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예, 그러면서 테슬라가 어제 8%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서 올랐던 종목들은 월요일 날 좀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순환 종목을 그러니까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은 뒤늦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순환 종목 장세라는 건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자리를 충족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 일하기 쉽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어떤 거냐. 역시 저런 제약바이오가 계속 제가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 아침 방송, 이게 장 시작 전에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반기는. 근데 여전히 진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있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예요. 또 이럴 거예요. 야, 신규 상장 되게 어렵습니다. 뭐냐면 그 베이스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 벌써 저점 대비 더블 이상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대비 낙폭한 신규 상장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이제
전체 시장을 조감해 드릴게요. 준비한 한번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에 양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양선이 나오는데 이 단봉이면 오히려 다음 주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봉이 나서 단양봉. 그래서 다음 주도 양선 가능성이 엿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좀 아쉽게 약간 음선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 만약에 다음 주 좀 음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음선보다는 5주선 지키는 음선 또 긍정적인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시장 자체는 다음 주에 급등락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순환 종목 장세를 염두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황 분석에 있어서 도움 말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 황금 맥점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위원님, 사실 이번 한 주가 단 4거래일밖에 매매가 없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지 포착주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참 제가 이제 운이라고 좀 애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늘 저는 뭐 아침 방송이 됐든 밤 방송이 됐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구미가 좀 당기지만 실질적으로 뉴스가 다 나오고 시장에서 회자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요 별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야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늘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길목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이게. 이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거래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찮게 수익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예시를 드려볼까요?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수익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첫 번째, 한화 인더스트리얼. 예, 이겁니다. 이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쌍둥이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낙폭 메리트 53,000원짜리가 3만원대 초반에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면 예, 그때 매수가 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33%나 강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칩. 이게 이제 2차 전지 선물킴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양음.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늘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게 좀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지는데 좀 제작진 좀 도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음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22%나 상승이 일어났고, 예,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프트업도 예, 우리 앵커님 좀 잠깐 멘트 좀 해주실래요? 네, 우리 일단 국내 증시 지난주에 한 주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 테마주 장세의 성격이 굉장히 짙게 뜨는 금요일장이기도 했습니다. 출판주들이 갑자기 이슈를 좀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 사실 우리 증시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종목들, 이렇게 좀 테마주 장세가 짙게 나타나는 한 주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략들을 챙겨가기 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뉴스를 보고 대응하면 한 박자 늦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황금 맥점 포착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오해산 쌍둥이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종목이 바로 시프트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게 이제 하락한 구간에서 1, 2, 3, 3종 바닥을 완성하고, 여러분 되게 뭐 승리의 신, 뭐 니케라든가 그다음에 콘솔 게임도 하면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3스타, 이거 3종 바닥에다가 3스타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가서 월요일날 뭐 VI 걸리면서 17% 급등 나왔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걸 하나 제가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해요. 제가 잘합니다. 뉴스 나오면 참 이해하기 쉽죠. 내가 못 사먹고 바보 같죠. 근데 이렇게 저점 맥점에서 사게 되면은 오를까 못 오를까 늘 고민하시죠.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바로 이렇게
저점에 사도 가파른 상승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데 특징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황금 맥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머니투자의 시청자분들께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IMBDX라는 게 있습니다. 양음 캔들에서 포착이었고요. 이것도 한 13% 정도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엔셀이라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그때 처음에 황금 맥주에 잡아서 좋은 수익도 냈지만 음봉이 7개 정도 나와서 이때부터 또 한번 포착이 돼서 그냥 여기서 화려하게 뭐 급등 차트는 아니지만 아주 안정되게 12%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제약바이오에서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이제 이것은 우리 해외랭킹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게 뭘까요? 양양 네, 그러면서 2편 밀집에서 이것도 한 12% 정도 어제까지 좀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죠. 어쩌면 참 주식이 되게 쉽죠. 이제 그 다음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SK바이오팜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올랐는지 그 다음에 복귀해서 실제 계좌 수익에 이렇게 도움이 되실까요? 예, 그럼 뭐 여러분 잘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생각합니다. 유한행도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황금 맥점이 처음에 포착한 게 양양 패턴에서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음봉 5개점이 포착해서 또 한 번 올랐고, 그러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것도 역전대망치 때문에 도지, 그래서 12%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있는 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죠? 이것도 한 뭐 17% 상승이 일어났다. 이 패턴도 거의가 다 양양 패턴이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이 외에도 많기는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고 좀 핵심적인 종목 몇 종목만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황금 맥점 포착주 단 4거래일 만에 보인 주가 움직임이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뉴스보다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하고 딥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볼까 합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이 황금 맥점 종목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매번 너무 신기한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말로 홈런 종목들이 있었을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주식을 하실 때 이제 투트랙 그 전략을 저는 자주 권해드려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바로 황금 맥점 전략. 황금 맥점 전략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합니다. 그러면서 뉴스 따라가지 않고 신기하게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승부가 나요. 그 적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단기 수익을 급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하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짜 막 지치고 힘드시죠? 야, 이거 단타한다 해서 맨날 뉴스 나와서 쫓아다녀서 그래, 오르는 거 따라잡아서 더 높게 팔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거의가 소위 말해서 물먹기 일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많이 지금 계좌가 아프고 때 여러분들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코리안 시즌으로 야구가 되고 그럽니다만,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로 홈런의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번트 같은 거 했어도 이제 점수 나고 그러지만 안타 치고도 말로 홈런은 한 방에 한 방 치면 4점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바로 말로 홈런 종목을 노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로 홈런 타자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말로 홈런을 잡아야 아까 이제 당기는 당기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길게 봐서 그러니까 내 계좌에 결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말로 홈런 종목을 잡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로 홈런 종목이 운으로 탄생할까요? 제가 주식을 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신 지도 28년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요. 개인 투자분들이 95% 분들이 이 바닥에서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신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진짜 말로 홈런 종목은요.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홈런 종목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에서 다 노출되고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말하자면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나 쉬워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배가 20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새싹처럼 새색시 같은 알토란 종목, 그런 데서 말로 홈런 종목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시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장주에서 그 말로 홈런 종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물론 머니투데이 제가 첫 입성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의 일성이 뭐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화 혁명 시대에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9년. 네, 그때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거든요. 그러면서 딱 20년 됐죠. 큰 빅사이클이. 그러면서 그중에서 빼놓지 못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 AI, 2차 전지, 반도체, 뭐 전력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덜 올랐다는데 차관점을 둬야 돼요. 사이클이니까.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후에 그냥 아프리카 사시던 저기 노르웨이 뭐 스웨덴 잘 사는 나라에 살던 누구나 이 생명에 대한 욕구,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 공통 분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항상 대박 쪽은요, 어디서냐면 글로벌한 수요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로 홈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선점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제약바이오는 4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에 성장주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뭐 AI, 로봇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뭐 또 2차 전지, 반도체 쫙 올랐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섹터 갈 때 얘는 못 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아무리 실효성 테마도 좋지만 뭐에 수렴하게 되어 있느냐?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은 뭐냐? 지금 현재의 실적 플러스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꿈의 기울기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말로 홈런 종목이 성장주에서 나는 거예요. 현재 실적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뭘 보면 나와요? 채무지표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그 회사를 철저히 연구하고 남보다 먼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어떻게 뭐 어떤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다 먼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제약바이오에서 라이센스하고 CMO 이런 캐시카우를 창출한 기업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ADC하고 GLP-1. 이 ADC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건 이제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GLP-1은 바로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뭐 이것은 뭐 저는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대중 늘 뭐 금리 인하되면 뭐 제약바이오 좋다.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 나와서 저는 이게 좀 생소하지가 않아서 여러분께 안 해요. 근데 금리 인하, 그다음에 또 미국 생물보안법을 수혜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때 제가 한번 방송 올 때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글을 올리시는 걸 봤냐면은 이거하고 우리 제약업종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신 분도 계시던데, 물론 생각은 자유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국 생물보안법을 하는 게 증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생체 데이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 자꾸 옥죄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반사익을 보는 게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CMO라든가 CDMO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로슈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싶지 중국 기업하고 손 잡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게 80배가 뭐냐면은 우리가 팬데믹 때 2020년도에 이때가 이제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좋았잖아요. 이때가 PER이 80배였어요. 영업이익률 이것이 그때는 13%였어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41배, 17배. 그리고 항상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 섹터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볼 때 뭐가 발음이 되냐면 대장주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세 종목들이 다 공통 분모가 나이센스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뭐 CMO라든가 CDMO 있지만 뭐 셀트리온, 삼바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좀 탄력이 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먼저 선두에서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내용을 가진 종목들, 삼일제약, 바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말로 홈런 종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맥점을 잡느냐.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왜 7월 1일 날 여러분께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을까요? 이때는 제약바이오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는 자꾸 나한테 매수 시도를 알려줘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뉴스 안 나오니까 오를까? 우리 혜연이 근데 끄떡끄떡 하시나요, 진짜? 이게 바로 선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파르게 올랐고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먼저 리바운드에 내는 게 세게 간 게 정고점 돌파한 게 제약바이오예요. 이게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면서 이게 포착할 수 있겠고 또 왜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 월간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게 월간 차트거든요.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대바닥을 쌍바닥을 치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래서 제가 10월 달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6월 달 끝나고 났을 때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를 보세요. 역전대망치의 이런 캔들이었습니다. 이때는 거의가 추세 변화가 일어나기 쉽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픽했던 방송을 통해서 추천했던 그런 종목들 말로 홈런 종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그럼 기업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ADC 기반의 키투르다, SC 제형주사, 미국 머크사의 제가 지금 오늘 미국 기업들을 얘기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하고 상당히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기업들을 노리시다. 제약바이오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머크사와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 이미 265 플러스 알파 이제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기울기로 상승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신고가 경시하는 이유가 미래의 꿈의 기울기를 가버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실적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성장성을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경영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에서 있잖아요. 뭐 안정성, 뭐 현금수, 뭐 자산수 다 쭉 나오지만 주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우리가 제가 한번 차트를 올려드리면요.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600%의 사나이로 만든 게 바로 16,000원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양음, 역전대망치의 도지, 월봉이었거든요. 이때부터 SC 제형조사가 앞으로 될 거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600% 상승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물론 이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325%가 올랐고 그래 여기서는 차치하고 최근 거 여기서만 보더라도 한 1,000%가 10배가 났다. 그래서 알테오젠 엊그제 신고가가 갔죠. 알테오젠 하면 아마 머니투데이 좀 오랜 애청자분들은 그래 좋은 정보 종목 다 인식하실 겁니다. 두 번째, 리가켄바이오가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7월 달 여러분께 제약바이오를 보시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그것도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가켄바이오는 아까 제가 ADC 말씀드렸죠. 항체 약물 접합체 이걸 가지고 원초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익수다라든가 그다음에 닭게다 푸싱 이런 게 그러니까 8조 7천원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있고 이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엊그제 뉴스 나오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잡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높을 때 잡는 게 아니죠.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이것도 이 마디마디 해서 228%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천당 제약이 있는데 동사는 바로 황반 변성. 이게 지금 주사 인젝션 하는 것도 조금 위에서는 어드밴스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PFS 주사하고 그다음 또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이제 올라타면서 아일리아 시밀러 이것이 바로 유럽 9개국, 일본, 캐나다까지 수출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매매의 기술인데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요. 자체가 위험자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한없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오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재료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여요. 관세의 법칙이 한참 진행되면은 그게 뉴턴의 제일 법칙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진행되냐면 이격을 그러니까 이격을 좁히는, 소위 말해서 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귀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우리는 이때 맥점 또 쌍바지 맥점에서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조금 바로 리가캠이라든가 알테오젠의 신고가를 경신했죠. 3차장 제약은 이제 또 키 맞추기 상승하면서 지금은 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리가캠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추천한 2,000% 넘은 것들 지금 뭐 200%가 넘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 내에 가야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짧은 기간 내에 말로 홈런 친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여기 네 번째지만 바이오다이입니다. 바이오다이는요, 이것은 제가 추석 특집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앵커님이 이거 뭐 자궁 경부암 그러니까 그 참 말씀도 이렇게 좋게 하시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자궁 경부암 액상세포 검사 LBC라고 해서 리퀴드 베이스드 사이톨로지 이게 뭐냐면 로슈가 따라가지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공기압을 위해서 블로잉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년 독점 계약을 맞았어요. 뭐였죠, 여러분들? 아까 알테오젠이 머크였죠. 자꾸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로시하고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 그 기업들의 소위 말해서 거기서 캐시카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황금 맥점은 그 뉴스에 나오기에 앞서서 이때부터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오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평선 밀집이 일어나요. 이평선 밀집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조주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유선할 때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점프가 쫙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소위 말해서 이게 상승 에너지를 비추는 단계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그 급하신 마음에 상승할 종목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용어로서 이건 뭐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중심하니까 쫀쫀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재를 띄우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제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추석 특집에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 적산물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추석 특집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내용 다 설명드렸거든요. 제약바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하시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제도 신고가 경신한 바로 3일제약이 있습니다. 3일제약, 바이오다인 다 아침 방송, 낮 방송 다 여러분께 또 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3일제약은 134% 단기간에 올랐는데 동사는 환반 변성 녹내장, 안구 건조증, 점환제에서 탑티어입니다. 물론 3,000대 제약도 있지만 상당히 전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 CMO 공장이 있는데 그게 8개 라인이 있습니다. 예? 8개 라인에서 지금 3개만 하더라도 지금 프랑스 떼아라든가 그 다음에 엊그제 또 바로 뉴스 나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뭐가 나왔어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님들께는 그 말씀 드렸어요. 대만의 포모사. 그래가지고 그걸 모멘터로 슈팅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8개 라인에서 3개가 있는데 앞으로 5개 라인을 더 가동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그야말로
캐시카가 쏟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고골관절염 치료제 로우 12빈트 이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 되겠죠. 좀 뭐 지루하신 대로 들으세요. 맨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보다도 왜 좋은 정보가 이런 종목들을 남보다 선점해서 연구를 하고 황금 몇 점에서 잡았는지 함께 한번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게다가 또 지방감염이라고 해서 지방감염 치료제 메쉬가 있어요. 아람콜도 성장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어제 급등 나오니까 모 증권에서 리프트 또 나왔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 선점하게 되면은 그 리프트가 나오면서 가정에서 굉장히 수익을 좋게 하죠. 이것부터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자, 이 바닥에서 양양한 패턴, 그 다음에 또 이거 일수형 밑거리 패턴 쭉쭉쭉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파. 좀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양양 패턴에서 또 양음양 패턴에서 급등 나오고 블랙 먼데이 잘 거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134% 올랐네요. 바로 이런 매매를 하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다 보셨죠?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삼일제약, 바이오다인 다 이런 것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좌가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말로 홈런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미국 후광 효과를 얻으면서 어떤 암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에 의해서 라이센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리를 보실까요? 자, 오늘 제가 자리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참여하시라고요. 대쌍바닥, 아까 제가 대쌍바닥 말씀드렸잖아요. 대쌍바닥을 치면서 역사적.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파른 상승 흐름이 한번 일어났고, 이게 상승 1파, 조정 2파에서 딱 볼리즘에도 기준선을 찍고 가고 있어요. 좀 양음 패턴이 또 한번 나오네요. 상승 3파 초입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려드렸냐. 상승 1파보다 상승 3파는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1.618배 상승이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저는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알테오젠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지금 현 가격대에서 딱 2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쩐지 자꾸 반성하는 마음이 드는 게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거나 뉴스를 자꾸 쫓게 되는 게 음봉이랑 친하지 않고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금 맥점 대박주 리뷰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맥점 포인트를 잡고 끌고 가볼 수 있을지를 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대박주 분석도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하나하나 또 공부해 보실까요? 첫 번째 바이오다인이 있습니다. 아까 쌍둥이 패턴에서 설명드렸고 좀 자세히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IMBDX가 있거든요. IMBDX를 한번 볼까요? 네, IMBDX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좀 시간이 됐으니까 이건 뭐 한 50% 상승 났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SOS랩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십시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야, 좋은 정보는 정말 저점에 잡네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또 해외니까 끄떡끄떡 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생각이실 있습니다. 물론 또 호불호가 갈리니까 뭐 급등주 좋아하시면 또 급등주 매매하시면 수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포착돼서 한 76% 상승이 일어났고요. 이거 SOS 레벨 다 아시죠? 자율주행. 근데 좀 자율주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난번에 제가 에둘러스 HLB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다행히도 또 그런 종목들은 피해 갔습니다. 물론, 엊그제 클래스 2에 이제 분류돼서 6개월 후에 그 뭐 승인 신체 난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보다 아까 보셨지만 진짜 알토라 같은 종목들, 바이오에서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시리수상 좀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서도 많이 좀 움직인다든가 그런 종목들은 좀 가급적 회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이 있는데 유한양도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조금 넘기고요. 결정적인 종목들.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여러분께 이 종목을 계속 자꾸 상기가 되네요. 소환이 돼요. 8월 24일 날이었습니다. 8월 24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때가 바로 이 양양 패턴 이 자리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넥스트 바이오베드카 기업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아까 미국의 메드트로니컬 회사를 통해서 넥스트 파우다 그 지혈제를 가지고 글로벌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시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우리 9번 공략에서 제대로 수익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전 매매에서 한 130에서 150%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딱 보여드렸죠. 오늘은 지난 8월 24일 날 방송하는데 쫙 이제 한 달 좀 약간 넘었는데 이거에 의해서 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 있으니까 뭐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군요. 그 다음에 엑셀 세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것도 상한가 4번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뭐 참고로 우리 머니투데이 처음 아시겠지만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상한가가 매일같이 10번 황금 맥점 전략에 잡아서 매일같이 속출이 됐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엑셀 세라피틱스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음선 많이 나왔을 때 노란색에서 포착돼서 이때부터 또 상한가 2연속 상한가 또 여기서 음봉 5개에서도 상한가 많이 상한가도 나왔네요. 엑셀 세라피틱스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엑셀 세라피틱스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 또 E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좀 생략하고요. 근데 에코현들이만 볼까요? 이게 이제 전구체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이죠. 이거. 이게 3스타. 아까 10부터 보셨죠. 도지엠에서 쌍둥이 패턴. 물론 여기서 살짝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65%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생략하고 앞으로 세 종목만 더 말씀드릴게요. LK 삼양이 있습니다. LK 삼양도 이거 보세요.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이거 안 보실래요? 음선이 몇 개인가요? 5개 나와요. 노란색은 싸게 살 수 있는 과매도 구간이죠. 63% 올랐고요. 또 하나 대명 소노 CG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명그룹 쪽인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TA 항공 이따 예시해 드릴 거예요. TA 항공 경영권 이슈에서 이것도 바로 역전내마처럼 도지 나와서 이것도 한 68%나 오른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노을입니다. 노을.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음선 세계에서 이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또 급등이 나왔죠. 뉴스는 그 다음에 나와요. 뭐 자금 경부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의류 AI 회사거든요. 뭐 동남아 뭐 진출한다. 뉴스는 다음에 뜨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상한가 뽑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뉴스를 급급하게 쫓아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견조하게 상승률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어서는 지난주 대박주에 있어서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대박주 AS 위원님 짚어주실까요? 첫 번째 3일제약. 3일제약 한 뭐 122%가 넘었나요? 네, 130% 가까운데 어제도 이게 황금맥주에 포착된 거예요. 양양은. 근데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건 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또 오늘 뭐 재료가 내가 볼 때 상당히 좋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가 12,000원까지 보시자 말씀드렸는데 19,5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고 1차 2만 원, 2차 좀 업사이드 시킬 겁니다.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3일제약은 추가적인 상승세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1차 최소로 2만 원 상방 열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리드 위즈 이 종목도 AS를 저희가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8월 12일 바로 이런 자리였죠. 많이 배우시죠. 이거 지금 그러면서 좋은 상승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좀 눌림이 있거든요. 한중 NCS 다음에 그리드 위즈 또 한 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 지금 보게 되면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상방 3만 원까지 열어두고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를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궁금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티웨이 항공 저희 중간 점검 진행해 볼까요? 예, 바로 이거 4거래일 동안 33%
아마 좀 핫하게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결국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죠. 대농 아까 봤던 대농 소노랑 뭐 또 예림당 뭐 이렇게 엮이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쌍고추만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은 그때 이제 매물벽이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한 3,600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상은 매물벽이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했을 거예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더라면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한 3,600원, 5,600원대 매도하시고 추세 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어찌됐든 단기간에 아주 짭짤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려요. 네, 역시나 이 황금 맥정 종목들은 정말 타이밍 좋게 잘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있을까요? GS입니다. GSE 가스 관련주인데요. 예, 지금 뭐 라니냐 현상이 이제 올해 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수혜주가 아닌가 하고 자세한 가격 자료는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무방은요,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3일제약 보셨죠? 또 바이오다인 보셨죠? 뭐 알테오젠, 리가캠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뭐 엑세서라퓨틱스까지 아주 저점 잡아서 내용 있는 종목 거의 배 이상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홈런 종목을 잡자. 제가 아까 미국 후광학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아마 센스 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종목을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11시 20분에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했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 상승률이라고 하니 어떤 종목일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던지 전혀 걱정이 없겠죠. 우리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이재상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사실 시장 대응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재 상한가만 포착주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그 움직임이 아마 스펙타클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좀 지루한 맛도 있고요, 시장이. 그렇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의 좀 움직임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3, 4년 전에 3, 4년 전에 이때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5G죠. 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잊혀졌지만 이 3, 4년 전에는 5G가 움직였었고, 네, 또 한 2, 3년 전에, 그죠? 2, 3년 전부터 해서 작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우리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작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2차 전지죠. 근데 작년부터 움직였던 게 바로 뭐죠? 예, 작년부터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 증시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3, 4년 전에 5G 그리고 2, 3년 전은 2차 전지 그리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네.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시대예요. 네. 이 바이오 시대가 사실은 작년 중반부터 움직였었고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그리고 처음에 바닥에서 움직였었던 그 시점이 작년 9월달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거의 500%가 상승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흐름 자체가 현재는 바이오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쪽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돈의 움직임이 그리고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수도 없이 제가 바이오를 강조드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이오 쪽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악재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HLB인데요. 사실은 HLB가 악재라기보다는 이걸 안에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HLB의 이 클래스 2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승인이 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우리가 이제 어디 관공서에 가면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클래스 1이 됐을 때는 처리 기간이 2달이고 클래스 2가 됐을 때는 이제 6개월인데 그럼 6개월 안에 처리가 되는 거니까 최대 6개월이라는 얘기죠. 근데 6개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리보세라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해서 그 결과치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실사가 불가능하죠. FDA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할 때 기존보다 생존율이 길어진 최근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심사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비모라고 하죠. 바이오 모니터링. 비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비모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모니터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빨리 일정을 잡은 이유는 빨리 결정을 내주겠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HLB가 지금 보시면은 이 7, 8월 달의 움직임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망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소재 장비들이 다 이렇게 폭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HLB가 이 구간에서 잘 버텼습니다. 버틴 이유는 뭐냐? 클래스 1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니고요. 클래스 2이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은 바이오의 강세고 지금도 현재 바이오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개파락을 했지만 본질적인 거는 HLB 리보세라닙이 FDA에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팩트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이 회사의 사원이 걸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클래스 1, 2의 분류에 따른 그런 악재로 인식해서 어제 하락한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반등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의 빅2, 우리가 알테오젠, HLB를 두 가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데 알테오젠은 벌써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죠. HLB도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인데 작년에 제가 9월 12일 날부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제가 날짜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벌써 50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구간이 작년 9월 달이 거의 최저점이었고 그 최저점 구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녁에 제가 생방송에서 목표가를 드렸을 때는 44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은 38만 8천 원을 찍었거든요. 44만 원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 40만 원 넘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44만 원 이상으로도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킬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알테오젠이 바이오를 이끌고 나갔지만 아직까지 바이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19조 원 정도가 어제 넘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70조 원이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맞먹는 그런 영업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거의 대등한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총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지금 가격보다 50%에서 100%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바이오다인인데요. 이제 바이오다인은 이제 로슈와의 계약권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지루한 맛이 있죠. 근데 로슈가 직접 이제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1,5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로열티가 그 정도가 나올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차익 실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에서 뭐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고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자, 주봉상을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줄면은 아직까지 매도가 안 나왔지만 지금 구간이 5주선과 이격이 크다. 그래서 5주선 이격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에 19,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그 구간에서 다시 잡으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췌장암 치료제로 GV1001 네, 이 물질로 췌장암에 대한 임상을 계속 하다가 새로운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PSP라는 그런 질병,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데 이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이번 달 23일, 24일에 PSP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다는 거를 미리 선점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보면은 이 PSP라는 그런 질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PSP라는 질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거의 주 원인이 뭐냐면은 단백질이 손상이 돼서 그 단백질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와 거의 유사한 형태, PSP도 거의 똑같은 흐름입니다.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단백질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신경계통을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알츠하이머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게 이 바로 PSP라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PSP에 대한 어떤 그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데 이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74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2029년도에는 한 10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젠백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과연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팔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냐 이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도할 사람도 매수할 사람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그런 구간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임상 발표가 23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가 3주째 줄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젠백스라는 종목의 특징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번 상승하면 200%, 3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K 삼양인데요. LK 삼양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열폭주와 관련된 우리의 전기차가 불이 나게 되면 열폭주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뭐 렌즈라는 거는 우리가 드론에 들어가는 렌즈인데 우리 드론 자체가 중국의 그 드론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데 미국에서
드론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K 삼양이 만들고 있는 렌즈,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삼양 옵틱스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렌즈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렌즈 시장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줄면서 쉬고 있죠.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간이 이제 바로 다음날 폭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7주째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로 한 단계 레벨업 시킨 게 지난주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바닥권이 뭐 1,700원이고 1차까지 올렸을 때 지금 3,000원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4,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FDA 쪽이죠. 그쪽에서 지금 임상 결과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공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 이전 고점 부근이죠. 자, 이전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한 달 정도의 조정을 거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번 주에 돌파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한 달가량의 박스의 어떤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을 거의 안 받고 물량들 소화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쉽게 나올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거는 자,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때 최소한 하루에 이제 1,000만 주 이상 나왔을 때가 매도하는 그런 포인트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주에 확연하게 거래가 이제 추가적인 거래가 늘면서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죠? 뭐 완벽하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트다.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매수가 가능한,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라는 거는 확인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중간에 진입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밤에 생방송에서 드렸을 때는 바로 이 바닥 구간에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이 났겠지만 이 임상 자체가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거나 또는 치료제를 만들 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데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이드 임팩트라고 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앞타머라는 그 기술, 그 물질을 이용해서 신약이나 또는 진단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앞타머의 장점은 뭐냐면 부작용도 적지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한 거와 또 상관없이 결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효능적인 측면에서도 항원항체 반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분석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 아마 앞타머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만 치료제 사업을 캐몬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캐몬이 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런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엄청난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가 거의 한 달 동안에 박스권을 갖고서 돌파 나온 것처럼 이 회사도 한 달 가까이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3번이 나왔습니다. 네. 바닥에서 3번 나왔고 바로 어제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토탈 상한가가 4번 나오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변동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왜 상한가를 보냈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물량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대량 거래는 거의 수년 만에 나온 대량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대량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뭐 폭등할 가능성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가 유일하게 이 바이오가 아닌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SKC라는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쪽 관련주.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은 뭐 JNTC도 있고 피옵틱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KC가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KC는 앱솔릭스라는 미국의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이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유리판을 내년부터 양산을 해냅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1,0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기판 쪽에서 대장주가 아닐까. 다른 회사는 아무래도 양산 과정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텐데 내년에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SKC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C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SKC는 원래 최근에 조정권은 또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5주째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뭐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고점 부근 이 19만 원, 20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거래량이 는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아직까지는 20만 원 고점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펩토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펩토론이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 펩토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지금 이제 이 펩토론이라든지 다른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실제 연구 개발을 해서 물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펩토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는데요. 일라이 릴리라는 그 제약회사가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라이 릴리가 시총이 1,000조 원입니다. 엄청난 회사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350조, 370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과 계약한 머크 같은 경우에도 대략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 일라이 릴리의 그 시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봤을 때 엄청난 계약을 따낸 거다.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 그리고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 넘버원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펩토론이 앞으로의 그런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탄력을 훨씬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온 듯 했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 펩토론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략할 종목들을 다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지만 포착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도 간밤 미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가운데 우리 다음 주 우리 증시가 훈풍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시장 분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다리던 위고비가 출시를 하는데 이제 위고비가 출시한다고 해서 블루엠텍이 엄청나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루엠텍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위고비가 출시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10월 16일 날은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바이오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은 반등 시보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를 몇 주째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전반적인 흐름은 바이오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목요일 날은 또 TSMC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이 나올 때 우리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겪지 않는다는 거는 물론 조정권이긴 하지만 다른 쪽 섹터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보면은 유한양행도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그런 바이오 쪽, 제약 쪽의 강세 그리고 일반적인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아마 그런 쪽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위고비 출시도 임박을 했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을 보시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기회를 줄 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들도 염두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먼저 샤페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위고비 국내 출시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한 주 새 좀 강한 시세로 보여주면서 샤페론도 함께 묶이면서 움직임 가져가 주기도 했고요. 아토피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필요한 전략은 또 어떤 전략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샤페론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당시에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잡을 때 바닥에서 완전 대바닥에서 잡았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스 같은 경우에 지금 160%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대바닥권에서 나오는 그런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강하긴 하지만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스를 말씀드릴 때 과거의 최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할 것이다 미리 예견을 드렸고 그 제2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샤페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페론도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서 움직이지만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페론이 처음에 우리가 움직일 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움직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실제 임상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훨씬 적고 크게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이 샤페론에 관련된 그 물질들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샤페론이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또 원형 탈모에 대한 치료 네, 이런 물질도 나왔는데 지금 영국에 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 자체가 원형 치료에 관련된 그 치료제가 항염 작용이 거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약물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물론 연구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처음에 만들어낸 이 물질 자체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샤페론의 경우에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주에 거래가 많이 줄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드린 시점은 아마 이 가격보다 아마 좀 원래 좀 더 낮지 않았나. 아마 지금 초과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최종적인 목표가는 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과정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로는 5일선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상방 6,000원 선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페론에 대한 중간 점검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갑상선 치료제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직전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와 줬죠. 25,000원 돌파 흐름도 금요일장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서 ADC, 이게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인데 이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를 이용해서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특이한 거는 SAFA라는 그런 ADC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개가 아니라 항체를 갖다 네 개를 붙여가지고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회사가 로열티를 받고 있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급등을 한번 주고 내려왔지만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회사고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보유 관점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8월 달에 고점 이후에 대략 한 달 가까이 박스권의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바로 이제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신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제 한 15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8월 26일 날 대량 거래가 800만 주니까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뭐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고 해서 공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지금 구간을 보면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61선도 지금 이탈 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실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 6월 달에 바닥권을 보면 거의 16,0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25,700원이니까 기존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스코비가 있습니다. 자, 인스코비는 자회사 아피메즈의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그 이후로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장에서도 강했거든요. 네, 예. 이 종목은 또 AS를 저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인스코비 중요한 거는 인스코비가 지금 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미국 자회사가 이 봉독 원리를 이용한 이제 봉독이라면은 우리가 벌에서 나오는 독성이죠. 이 벌의 벌침을 이용한 그런 독성을 추출을 해서 이걸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여기에 이제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상 임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상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상과 상관없이 이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회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효과, 그러니까 상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습니다. 자, 인스코비의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21년도에 6,6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주가가 최근에 800원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거래가 줄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줄었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으면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거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은 다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고관절염 치료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상에 대한 결과 내용들도 또 최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임상 관련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도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세 종목의 AS를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히 모멘텀이 있고 차트적으로 대바닥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오스코텍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과 지금 더불어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실제 유한양행에서 레이저 티닙이 통과가 됐을 때 FDA 승인이 났을 때 그 이후의 단가보다도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유한양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유한양행은 FDA 승인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스코텍은 아직까지 상승한 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이제 표주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폐암치료제 레이저 티닙을 기반으로 해서 로열티를 존슨앤존슨에서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같이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주가 상승은 오스코텍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뭔가 상승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목표가는 6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주 가운데에서 아직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으로 오스코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방으로 손절 라인 35,000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그렇게 대응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데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를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에 어느 정도 이제 물려 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를 제약 바이오 움직이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운용을 해서 계좌를 빨리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더 못 팝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못 팔지만 그런 개념을 바꿔서 이제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큰 돈의 흐름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G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의 반도체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로 해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수개월째 제약바이오에다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 그 자금들이 다 빠져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다.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빨리 포트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알테오젠 계속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거의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제 9월 달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시총이 벌써 2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과거에 2조 원, 3조 원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만큼 어느 정도 머크와의 계약도 있었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테오젠은 오늘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알테오젠으로 실제 500% 난 수익 계좌도 아마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진짜 실전 매매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매수를 해서 말로만 수익 난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이 이렇게 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입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HLB나 알테오젠 이런 설명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졌는데 이런 바이오 쪽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셨던 분들은 과거의 사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향후에 알테오젠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사실 기존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이제는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MTN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시청해 볼 수 있으니까 공개 방송 보시면서 필요한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한 반응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될지도 기대감을 갖고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